벌써부터 미흡 걱정을 하시다니. 제가 늘 드리는 말인데, 미흡 받을 가능성은 우수 받을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면, 미흡을 받을, 어, 음, 일단, 미흡 받는 건 너무 원대한 꿈이다. 예. 우수 받을 가능성보다 최소 3배에서 5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걸 해내겠다고 걱정하시는 거는, 아니, 뭐, 말리진 않는데, 예, 그런 원대한 꿈은 꾸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냥 이거 뭐 뇌피셜로 말씀드릴 얘기들은 아니잖아. 저 기자했던 사람에서 그런지 약간 팩트 틀린 거를 저게 우주적으로 못 참는 사람이라서 그 팩트 틀린 거를 그 뭐 나치의 그 유명한 그 괴벨스의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그, 그 하나를 교정하려면 그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찍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100배나 1000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 100배나 1000배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걸 잊어버린 뒤다. 이런 프로파간다로는 되게 유명한 태제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제가 반론은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면접과의 미흡 공포가 사라지게 만든 것도 제 뭐 소소하지만 공익적 기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 그 미흡을 조장하면 수강을 많이 하시죠? 내 거 안 들으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면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그 마이다스의 입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우수를 받는다. 이제 요걸로들 많이 바뀌시긴 했는데 보니까 시장이 보니까 뭐 저 뭐 그렇게 안 해도 아까 뭐 데이터 보셨지만 많이들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예, 시장 친화적이다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저는 자본주의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담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자본주의적 미소가 가장 아름다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뭐, 뭐 명품에서 많은 모델들의 그 허사 미소들을 보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의 표준 아니야 그게? 자본주의적 미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장 아름다운 공부는 자본주의적 공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기부여는 역시 자본주의적 동기부여죠.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업 때 뭐 말씀드릴 거기는 하는데 수강생들에 알려드리는 비밀 같은 건데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를 지금 드릴게요. 25억. 25억 뭘까요? 25억. 여러분이 이게 얼마죠? 강의가 20만 원 하나? 제가 모르겠네. 20만 원, 뭐 20만 원 칩시다. 예, 20만 원 투자하시면 그죠? 한 1000배가 되나요? 25억이면 나 돈 계산이 잘안 돼서 수익률이 1000배가 넘어요. 왜?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하죠. 생애소득. 국가적 구급 기준으로 25억입니다. 지금 현재. 뭐 연금 계약이 안 뭐 되기 전이라고 가정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25억을 벌 수 있다는데 동기부여를 하시라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25억 눈앞에 엄마 25억 벌고 올게. 좋잖아요.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예. 까지 뭐 배부르지는 않은 직업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건 너무 해피한 일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나중에 제 강의 들으시면 야, 참 내가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는 한 30년 뒤에 절감하실 거예요. 그때 PTN을 듣길 잘했어. 이런 느낌? 여담이고요. 자, 잊지 말자. 25. 자본주의. 동기부여. 집에다가 적어놔. 25억. 동그라미 한 10개쯤 붙나?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타임. 이제 앞에는 이제 면접이 뭐냐? 국가직 면접 한 타임 했다면 이번 타임에는 자, 그러면 뭐 물어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문제와 질문들의 양상과 패턴. 예, 아까 질문이라고 했던 게 과연 어떤 애들인지, 과연 그거는 나라를 구해만 풀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개별형이지만 30분 동안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들어가시면
면접위원들이 두 분 계시고요. 예, 투명 가림막 이렇게 쳐져 있고요. 면접위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경험 상황 면접까지 아침에 쓰신 게 이미 배달이 되어져 있어서 미리 검토하신 다음에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얼굴보다 얘를 먼저 봐요. 그죠? 여러분들 그쵸 뭐 헤어는 어떤 애, 뭐 시계는 어떤 애, 타이는 어떤 애, 뭐 100만 가지 고민, 뭐 메이크업은요, 머리가 너무 염색이 좀 빠져서 조금 하는데 괜찮을까요? 결론 아무 관심이 없고요. 체크리스트에 없어요. 예쁨.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다음 얘를 먼저 보기 때문에 얘가 첫인상입니다. 아유 얘가 뭐 뭔가 그래도 열심히 했었네. 뭐 별거 없는 건 서로 다 아는 거지만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얘랑은 같은 학원 다니냐 어떻게 얘가 답지들이 똑같냐 어떻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비교해서 이미 보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얘가 첫인상입니다. 잘 쓰고 못 쓴 건 좀 나중 문제라고 봐요. 성의 있게 뭐 좀 열심히 쓴다는 티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여러분 면접 평점은 여러분 직접 써서 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채점표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직접 드려야 되고 이거 갖고 계시는데 면접에는 자체적으로 인사신체가 준 게 있습니다. 바로 질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면접장에 가시면 뭔가 한쪽 분이 종이를 이렇게 A4지를 두 개 접은 사이즈가 A3지죠. A3지 반으로 잡으면 A4 되는 거 거기 한 8에서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둘쩍둘쩍 하실 거예요. 뭔가 넘기면서 체크하고 뭐 묻고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질문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면접위원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 있는 것만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거 여러분 면접 평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바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쓰고요. 체크하고요. 발언에 간단한 키워드 간단히 필요하면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기록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분은 뭐 질문하면서 답변 듣고 체크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다 듣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하다가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알리바이로 붙어져 있습니다. 공개되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9명을 봐야 돼서 줄을 세워야 된다면 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정을 합니다. 이게 NCS 면접이라고 소위 말하는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과 똑같은 문제를 쓰고 비슷한 질문을 하고 같은 평가 단위에서 체크를 하게 만들어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느낌? 그렇다고 물론 또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았어요. 질문 풀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요. 그 안에 있다 뿐 모든 사람의 질문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그 의미 물론 편차가 큰 때는 조금 크기는 해요. 면접에 따라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런 정도의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그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의 그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라는 것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픈 자료에 드렸던 교재에도 실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일행 1번 자료입니다. 나중에 건 읽어보시고요. 예, 내용은 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예는 훌륭해서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탠다드. 저 교재에 실는 건 스탠다드. 스탠다드를 알아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구분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 보통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준, 말 그대로 스탠다드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늘 교재에 실으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뭐 중간 이상은 되네. 약간 이런 느낌. 우와. 근데 이게 와 좋다라는 후기는 대개 보면 그런 유니크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 후기를 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쫄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붙는 것처럼. 그런 선입견을 좀 방지하고자 교재는 그런 식으로 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나중에 직렬별 강의할 때 각 교재별로 좀 직렬별로 좀 특이성들이 조금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 행정이죠. 저너럴한 일반 행정 중에 첫 번째 걸로 보겠습니다. 자, 오분 발표는 아까 보셨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뭐 워딩은 거기 복원해 준 거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다른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뭐 민주성은 뭐 민주적 의사결정, 뭐 민주적인 뭐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뭐 다양한 것들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셨어요. 그 다음에 민주성과 관련된 사례로는 뭐 국민 디자인 제도가 있는데 뭐 블라블라 공부했단 얘기죠. 본인이
제가 지원하는 환경부. 왜 환경부를 얘기했을까요? 본인 희망감을 여기 썼으니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뭐 이런 걸 했대. 좋은 거를. 막 떠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제가 관심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지원하는 부서에 관심 있어요. 요 환경부는 어디다 썼을까요? 아까 경험 과제 했을 때 이렇게 써놨겠죠. 면접에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맥락에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떼놓고 보지 마시고. 그다음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또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하필이면 장애인 봉사활동한 거 쓰세요. 나 착해요 이런 말이죠. 참고로 이 봉사활동은 면접 기간 중에 있을까요? 평소에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후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내용은 제가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발표를 끝났습니다. 한 4, 5분 했겠죠? 한 4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블라블라 열심히. 자, 질문. 자, 해당 공직과체와 관련된 다른 제도 하는 게 있나요? 네, 그거 하나밖에 준비를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질문제 지문입니다. 딴 건 뭐 없어? 네가 뭐 외워왔을 테니까 평소에 관심 있는지 요런 류의 질문. 두 번째. 자, 지원한 부처에서 필요한 공직 가치는 뭘까요? 아까 다양성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공익성이었나요? 민주성이군요. 민주성과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겠죠. 다 질문제 질문입니다. 100%. 네, 다양성 공익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발표한 공직 가치를 공직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질문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주적인 질문 같지만 어떻게 적용할래? 네, 열심히 잘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뭘 하면 좋겠까? 예를 들면 제가 땡땡과를 지원하는데 라고 해서 그냥 명확히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죠. 여긴 정답이 없는 세계고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빌어서. 느낌이 오시나요? 자꾸 정답의 프레임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아직 힘드시죠? 일주일 전만 해도 은는 이가 조선시대 도가 있냐 없냐 오만 낚시 안 당해보려고 그러시다 보니 이런 좀 크게 생각하는 게 좀 안 되게 세요. 당연하게. 지금 그 공시의 그 세계가 되게 유니크한 세계고요. 여기가 정상 노멀한 세계입니다. 그죠? 공식에서 빨리 인간계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나란히 한번 좀 살펴보게 만드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건 또 이 문제에 따라서 오는 질문입니다. 제도가 나오면 보통 따라오는 질문이야. 이런 거 하면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발표 내용과 잘 들어보세요. 발표 내용과 별 상관이 없어요. 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발표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비슷한 걸 또 물으시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왜? 이게 질문지니까. 이것들을 물으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의 풀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아니에요. 좀 풀이 좀 있어요. 이거 한 3배나 4배 정도만 커버리지 하시면 돼요. 문제가 뭐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다시 말하면 NCS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예상된 문제점. 정책 실명제 무슨 문제가 예상이 될까요? 어려워요? 법에다가 정책에다가 담당 주무관 누구 연락처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전화해서 이 XX야 공무원은 뭐 사생활이 없어?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에요. 약간 상식 영역이잖아, 살짝. 물론 일반 행정 하셨던 분들은 행정이라는 걸 하셨기 때문에 뇌는 익숙하시지만 다른 직렬이면 그냥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이런 제도가 나오면 이거 하면 또 문제점, 계산점 물어보겠네. 예상 질문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대기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갑자기 짠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질문을 다 알고 들어간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왜 물었을까요?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가장 만만하게 시간 때우기요.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하면 어떡할래? 네, 기자를 찾아가서 화장실로 불러서 헤드락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설득하겠나 가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쳐줄 리가 있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근데 팩트가 아니면 정정 보도를 못 하죠. 의견이면. 그러면 그래서 다른 데다가 다른 언론사 같은 데다가
그죠? 예, 우호적인 언론사에다가 딴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테크닉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건 나중에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워낙 패턴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되죠. 뭐라도 다 답변을 그냥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끝났죠? 그럼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 질문. 희망 직문으로 제가 뭐 여기 적으신 걸 막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있는데 원문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이분은 별거 없어요. 막 요란하게 적었지만 가만히 보면 자 환경부 가고 싶네요. 수질 관리 잘 봤더니 뭔가 봤더니 전공자구나. 생물 쪽 전공자야. 근데 일행으로 본 거야.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끌어다가 이쪽 쓴 거죠. 뭐 훌륭하잖아요. 일단. 물론 환경부를 가기 위해서 전공한 건 아니야. 본인이 진짜 환경부를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은 문화부 가고 싶을지 모르죠. 참고로 여기 이거는 면접용입니다. 면접은 면접용일 뿐. 여기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니까 뭐 좀 만만하잖아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쓰시기에. 그래서 이공계분들이 일행 보시는 분들은 속 편하고 맘 편해요. 또 기술직 분들은 더 맘 편하죠. 자기 전공이 딱 있으니까 인간하면. 물론 이제 비전공자분들 약간 있어서 좀 고생하시는 건 있지만 엮어보면 다 엮을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아까 장애인 봉사했다고 아까 자랑을 했죠. 2박 3일 했네요. 언제라고는 안 적었죠. 없으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그죠? 아니 뭐 면접용인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면접용 있고 뭐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물론 예전에 하는 게 있으면 쓰시면 돼요. 그죠? 뭐 열심히 적었죠. 어학 일본어 좀 해요. 오사카에 놀러도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이라는 이름에. 다음에 영어 토익. 토익 잘 보셨네. 점수 이런 거 적어도 돼요. 자랑하시면 돼요. 그죠? 예. 여기 대학명이나 부모 직업이나 또 근무했던 회사 명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쌈숭 다녔어요.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S대 다녔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전공, 했던 업무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얘기하라고 보는 거니까. 단 대학명과 직장명, 근무기관 명만 실명 언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모 기관에서 땡땡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짓는 땡땡 공사에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너무 좀 특정되니까 적절하게 면접인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긴 하는데 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 정도만 지키셔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또 예전에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봤더니 예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아마 이분 나이대로 보면 초등학교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나이대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 그때 옷까지 수건 등을 기부한 본인이 기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영끌하는 거야 이런 거가 면접인이 모를까요? 아이고 참 애쓴다 애가 참 뭐가 없어도 이해했습니까? 다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민간에서 이력서를 가지고 서류 전형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정보가 면접인이 일단 보시니까 일단 인지는 하죠. 그죠? 이걸 쓴 내용의 커리어를 점수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딱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요 지점을.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애시당초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거를 가지면 정보는 없겠죠. 면접인에 선입견은 줄 수 있죠. 당연하게 호의적이냐? 이거 좀 뭐 한 게 좀 있네 했었네. 이건 있을 거예요. 커리어가 막 괜찮은 게 딱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커리어 있는 분들은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민간 탑2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 그분은 진짜로 지방 시골에 뭐 정확히는 시댁이죠. 아주 지방이에요.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진짜 에어비앤비 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한 5년 동안. 일에 너무 치여서 예,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난 그건 싫다. 또 남편분도 되게 리베럴한 분이셔서 그냥 내려가자 시발해서 전원주택 쪽을 사시던 분이세요. 5년쯤 지나니까 시골에서 할 일이 없더래. 게다가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그래서 외부 소통이라 좀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도 없네. 너무 그래서 이게 인생이 너무 이렇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있어서 본인 전공서를 해서 한 1년 정도 그냥 집에서 오며 가며 그냥 공부해서 붙으신 분이세요. 자, 그분은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커리어를 뭐 간단하게 되게 다운그레이드해서 적었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걱정일까요? 아니, 거기서 고위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뭐로 구급을 해? 즉, 커리어 좋은 분들은 좋다고 걱정이에요. 오버스펙이라고 느껴질까봐.
이해하셨죠? 없으면 없다고 걱정, 있으면 있다고 걱정,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걱정, 경력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 재학생이면 학교 아직 졸업 안 했는데 왜 오냐고 걱정, 목소리가 작으면 걱정, 목소리가 크면 걱정, 여성인데 헤어가 있으면 걱정, 없으면 걱정. 그죠? 걱정 덩어리들이시죠? 그 병은 면접장 끝나고 딱 나오시면서 바로 사라져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쓰시는 성의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직렬과 좀 연관시켜서 그래도 뭐 환경부에 태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하면 이것저것 좀 열심히 하겠네 뭐 이런 느낌? 그 정도가 일단 기본 스탠다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질문 볼까요? 뭘 물었는지? 자, 지원 부처를 선택한 이유. 갈 데가 없어서 전공 이거밖에 없어서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제가 툰베리의 영상을 보며, 지구온난화, 뭐 이런 얘기 조미료 좀 치고 하시면 되잖아요. 실제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했겠죠. 두 번째, 관련 역량을 갖기 위해 노력한 것. 제가 뭐 이건 솔직히 아니긴 하지만 제가 전공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수질 관련돼서 열심히 강의 듣고 A 받았다. 이게 노력이에요. 세 번째, 노력했을 때 주변의 방을, 뭐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하는 얘기죠. 다양한 노력 중 공직에서 어떤 점, 여기 생겨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특히 더 공직에서 도움이 될 점 얘기해봐라. 전공 외에 그 외에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뭐 외국어 쓰니까 제가 영어도 조금 되고 일어도 조금 돼서 해외의 환경의 다양한 동향들을 파악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왜 중간을 쳐느냐? 뭐 더 물을 것도 없어. 시간은 3분, 4분 남았어. 스테크를 다 하십니다. 시계를 띄워놓고 계속. 그 질문지를 걷는 거죠. 본인의 부사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 질문이 되게 많았던 이유가 질문지 맨 위에 있었나 봐요. 모든 직렬에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참고로 이 질문지는 재작년 질문지와 재재작년 질문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알까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드렸죠.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수강생들이 있다 보니 가장 많은 후기가 모이고 집적해서 보면 질문지가 빤히 보여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미리 말해줘. 선생님 질문지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던데요? 똑같은 거 붙던데 진짜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무슨 뇌피셜이거나 무슨 감으라는 게 아니고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준비해야겠다. 이건 뭐 답변 못할 건 없어요. 정답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놓으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 놓고 좀 설득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주. 그냥 뭐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그러면 한 12분 이 정도 했으면 조금 오래 했으니까 한 10분 원래 10분 10분인데 한 12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분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벌써 20분 20분 25분 지났어요 벌써. 아까 몇 분? 30분 남았다고 30분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만 하면 25분 20분에서 25분 지나간다고요. 다음 상황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지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 측, 반대 측,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좀 사람 좀 많은 데다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넣으셨어요. 이분이 잘 뭔가 요만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뭐라도. 그죠? 딴 데 설치하겠음. 뭐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뭔가 자세하게 적었어요. 적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에 낸 그나마 결론은 뭐겠어요? 없는 데니까 여기 맨 밑에 있지만 꼭 그 지역 사무소 말고 그죠? 그 지역에 만약 한다면 터미널 같은 좀 이동료가 많은 데 설치하는 게 좀 어떠냐라는 대안을 내신 거예요. 이것도 기특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줄 아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련된 자료와 근거는 그러면 어떤 데 이용이 많을지 관련된 자료와 증거는 어디서 찾을까? 질문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인구 동향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또 만약 그 지역에서 뭐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래도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데가 어떤 데인지 좀 지방자치과 해당되는 지자체를 통해서 좀 문의해서 자료를 좀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 근거라고 합니다. 질문제 질문이에요. 전형적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뭘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질문. 자, 본인이 그러면 딴 데 하겠다 그러는데 일부 주민이 거기다 그냥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어떡할래? 이것도 설득입니다.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죠. 설명할 거냐 설득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네, 옥상으로 불러서 헤드락을 걸고 다시는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조금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죠. 뭘 가지고 이렇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 이렇쿵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렇게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을 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개 하고 끝. 그 시간이 남으면 보너스 질문이 좀 있어요. 뭐 아무거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또 시간 남으면 물으라고. 시간 다 채우니까 없어서 네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끝이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 열심히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이분은 일도 없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꼭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면접에는 좀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있었음에도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편차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왜 안 물었을까요? 에이, 뭐 문제도 좀 그렇고 뭐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 뭐 답도 다 제가 생각해서 적었으니 됐잖아요. 시간도 뭐 다 됐고 앞에 보니까 뭐 조곤조곤 뭐 얘기 잘하고 뭐 오면 뭐 전공자고 열심히 하겠네 뭐 끄덕끄덕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간을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30분 땅 끝. 이분 나오면 선생님 별거 안 물으시던데요. 너무 쉬웠어요. 참고로 상황형 문제는 지난해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다. 예, 뭐 변별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모든 상황형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건 좀 기복이 좀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건 너무 쉬웠다. 너무 뻔했다. 뭐 이런 건 좀 있어요. 됐죠? 그다음 5분 발표는 주제가 뭐가 나오든 별 상관없어요. 이순신이 나오건 헬렌 켈러가 나오건 목민심서가 나오건 무슨 공직 가치를 뽑았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사실 큰 변별력이 사실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내가 뭔가 선험적인 나에게 내 외부에 있는 뭔가를 정보를 알고 그걸 막 떠드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외워서 떠드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걸 잘 자랑해서 포장 좀 해서 뭔가 좀 들이미는 개념에 좀 가깝죠. 느낌이. 그게 맞습니다. 적절하게. 단 여러분들이 삼성 면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참여연대 면접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 면접을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시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니잖아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이 부분, 요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라서 설명이 좀 기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담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방직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물어요. 아니, 뭐 음주운전하면 좀 그렇다. 경찰이 뭐 불신검문이라고 합시다. 지방직 공무원한테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네, 공무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에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면 국가직 공무원이요. 긍지와 자부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면접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저기 오픈 자료를 보시면 이거 좀 그래도 설명을 오픈 자료에 보시면 24쪽 페이지의 교재입니다. 그냥 나중에 강의 때 다 드릴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보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면접 질문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5분 발표, 경험 과제, 상황 과제, 개별 질문 여기에 보면 비율이 약 3대 4대 3 정도 돼요. 비율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비율, 질문의 숫자를 비율로 보면 되게 그 정도다고 보시고요. 아까 보셨던 요게 그 다음 페이지는 케이스 1번 몇 페이지냐 그러면 거기 표시된 들어오면 25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아까 분이 하셨던 1번 사례의 질문들만 제가 따로 추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번 사례가 있어요. 2번 사례 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하신 건데 조는 다르죠. 뭐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문제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총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총합. 근데 총합의 사이즈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예측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근자근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일반 행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검찰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검찰로만 바뀌는 거예요. 업무 얘기가 당연하잖아요. 관세면 관세, 고용이면 고용 쪽 얘기로 가겠죠. 당연하게도. 질문은 같다고요. 내용만 직렬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다를 뿐. 미리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딴 데서 준비를 하시더라도 우리 직렬은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면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검찰은 공안직이라 뭔가 특별하다. 안 그렇습니다. 세무는 세무라서 뭔가 특별하다. 안 그렇다니까요. 제 말이 제 뇌피셜이 아니고 후기를 보시면 돼요.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지는 단 답변의 내용이 세무직은 세무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테고 검찰은 검찰에 관련된 법 얘기를 할 테고 일행에서 환경부면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테고 일행에서 문화부 지원했으면 우아한 문화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맨 뒤에 개별 질문으로 시간이 나오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일행 같은 경우는 행정용어 같은 게 한두 개 시간 채우기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면접에 변별하고는 상관없어요.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검찰은 형사법 얘기 간단하게 구속요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세무직은 전자세금 계산서 써봤어요? 이런 거 물을 테고 고용노동이면 뭐 주변에 뭐 그 고용보험 같은 거 좀 들어서 좀 애로사항 있는 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라는 걸 물을 테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너스 질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너스 질문이 되게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저희는 땡땡직은 특이해서 특수한 직렬이라 따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다양한 직렬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는 풍월이 여러분들을 얻어 걸리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짤 때 물론 세무직은 따로 짜드리려고는 하는데 워낙 또 그쪽에 또 유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다른 데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고 오셔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하니까 뭐 별도로 뭔가 특별히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실상은 똑같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제 후기가 몇 개 있다고요? 그게 증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보고 들어오시면 제 강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제 입에 기준하지 마시고 저도 후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직렬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똑같다. 기본 틀거리는 이런 느낌? 기술직 포함입니다. 다 포함. 단 기상직 분들을 들으실지 모르겠죠. 기상직은 기상직이 따로 봐요. 그 고유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상직은 그 진행 방식이 좀 달라요. 애시당초 전래도로 내려오는 좀 유니크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 기상직은 좀 직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따르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직렬은 세무, 뭐 검찰, 뭐 교정, 뭐 기타 등등 아주 소수 직렬, 뭐 저는 땡땡직이라 뭐 몇 명 안 되는 극소수 직렬이라 좀 뭔가 아니고요. 일부 또 장애나 저소득층 똑같습니다. 다. 편의지원 장애 같은 경우는 편의지원만 좀 달라지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길게 주는 것뿐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직은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1도 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면접을 본다는 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터디를 만약 하시게 되면 다른 직렬의 얘기들 아까 이번 환경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얘기 좀 본인이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좀 듣고 이렇게 좀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좀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것들도 은근 본인 소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됐죠? 예, 구성. 그래서 조금 아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다리 교재 그렇게 나온 거예요. 쭉 한번 뼈만 추려가지고 질문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설명이 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범위는 아까 질문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질문 배분은 대개 2대 4대 3대 1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개별 질문 추가 시간 남으서 하는 보너스 질문 직렬 질문 전공 질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추가 질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국가직 참고로 이 직렬 질문은 국가직 7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한데 시간 남아서 이제 할 거 없으면 묻는데 묻는 케이스가 10건 중에 한두 건도 안 돼요. 이유는 거기는 다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굳이 안 물어도 되거든. 뭐 묻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번에 9급도
그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다 전공 과목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전공점이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거의 안 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7급의 사례를 보거나 또 행시 5급의 사례를 보건데 안 하면 안 하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뭐 전공 안 하는데 뭐 굳이 뭐 참고로 제가 세무직 지난해 교재에서 반 드러냈어요. 초보적인 얘기 뭐 다 아시는데 뭐를 해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즉 직렬이나 직렬의 특이성 관련된 부분은 희망 업무 관심 정책 이 정도의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을 주변에 놓고 탐구하시는 데는 아주 천착해서 하셔야 되나 그 외의 것들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적어 가셔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안 하시는데 아주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증거물은 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후기들 다 올려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다른 직렬 것도 보세요. 되게 다 비슷하네. 예, 그게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바고 목적하는 바고 평가하는 방식인 겁니다. 면접 강사 말을 들으실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즉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그게 맞춰서 조곤 해야죠. 단 내가 하는 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스탠다드가 좀 좋은가 이런 거는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 모르는 사람한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합격생 후기가 그 레퍼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레퍼런스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의 불안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4,000명이 넘는 수강생들 중에 여기 오시는 분 3,400명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분들은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있는데. 물론 말씀드려도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항상 또 하지 명심하셔야 될 것. 제가 늘 드리는 분량인데 A4지 1.5장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5분 발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간 모든 말들을 타이핑한다고 입으로 나간 말들만 타이핑하면 A4지 아래 한 걸 기본 디폴트 값 놓고 그대로 치면 A4지 한 장 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꼴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꼴랑 나는 우수로 받았을 때 두 장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 더 빠르게 얘기해야 되겠죠. 숨도 쉬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30분이라는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리미트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뭘 자세하게 얘기하면 뭘 그만큼 자세하게 못 얘기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총량이.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각적으로 여러분 문돌이 들이셔서 이 글자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금방 이해가 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할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답변하는 A4 두 줄, 세 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론 길게 좀 답변하는 것도 있겠고 짧게 답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에버리지로 치면 꼴랑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대략 본인이 마인드 세팅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가 중요해요. 잘 보시는 분들은. 밀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얘기할 거냐. 내가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 봉사활동을 5분 동안 못 얘기한다고요. 1분 넘어가면 아 됐고요. 넘어가요. 그냥. 1분 안에만 알차게 얘기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다. 1분 동안 있는 것처럼 알차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반대로. 양심 고백하거나 고해성사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할게요. 얼마나 내가 그래도 좀 준비했고 좀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 나름대로 좀 찾아본 소양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거기가 포인트지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다. 정답이 있냐 없냐 포인트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말 잘하냐 포인트도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준비한 거를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나올 거냐. 그게 좋은 면접이에요. 됐죠? 내가 준비한 걸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나오는 것. 왜냐면 틀리게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기 세상은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세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 여기는 맞고 틀리고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아무 말. 뻔한 말, 좋은 말. 근데 좋은 말은 뭐다? 내 자랑. 끝. 프레임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 말씀드리지만 좋은 답변, 뻔한 아무 말 답변은 있지만 틀린 답변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건 이런 질문이 뻔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자랑할 건지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냥 야, 옷 갖고 와. 학교에서 하나씩 가져오래. 그래서 갖다 준 거를 봉사활동으로 쓰는 성의. 영혼 끌어모으는 거잖아. 그거라도. 레포트 쓴 거 체크한 건 전공이 아니면. 이런 것까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글링에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는 태도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 긴장이 되죠. 당연히. 그렇다고 어버버버 걸어서 얼굴 하얘져서 말 못하고 나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참고로 그런 분은 제가 평생에 딱 한 분 봤습니다. 딱 한 분. 네, 뭐 아주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닥치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필기 보러 갈 때 머리가 하얘지거나 시험 뭐 말아듣으시거나 이런 생각했지만 훌륭하게 다 그 그학의 스트레스를 견디시고 서너 시간 동안에 그 집중도를 발휘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면접은 예, 껌이죠. 단 심리적 부담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안 되면 너무너무 왜 정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정답 보고 외우라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더 쫄리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정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지식 게임이 아니라 어쩌면 본인 마음과의 멘탈 게임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뻔한 얘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상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대충 세트가 됐죠? 이제 남은 건 여러분께는 답변을 받고 이제부터는 면접위원님들은 그러면 이거를 우찌평가하시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시죠? 원래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한간에 또 워낙 뭐 이렇게 잔말들이 많아서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교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예,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